볼게요. 자, 이제는 우리 충당부채, 우발부채 여기고요. 잠깐만요. 충당부채, 우발부채가 얘는 문제가 여기 없군요. 오케이. 자, 충당부채, 우발부채도 말문제로 몇 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아시죠? 자, 보실게요. 충당부채, 우발부채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태까지 부채는 뭐를 배웠냐면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부채, 그리고 언제 갚을 건지 알 수 있는 부채들이 많았죠.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확정부채라고 해요. 확정부채. 알죠? 지급 시기, 그 다음에 얼마. 근데 우리가 부채 중에서요, 지급 시기를 모르고 또는 얼마를 줄지도 모르는 부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회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뭘 줘야 될 의무가 이제 부여가 돼요. 1년 이상 근무하시면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부여가 돼요. 맞죠? 그럼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퇴직금 알아요? 얼마 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맞죠? 모르죠. 왜냐하면 여러분 퇴사하지도 않았는데 퇴직금이 한 1,000만 원 될 것 같아. 이렇게 막 추정합니까? 맞죠? 나중에 이제 추정을 하지만 실제로 1,000만 원은 추정이지, 실제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의 퇴직금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리고 퇴직금이 언제 나갈지 알아요? 맞죠? 그거 여러분 거의 궁예급이죠. 언제 퇴사할지도 모르잖아요. 맞죠? 그런데 부채는 맞아요. 왜냐하면 의무가 확실시 되거든요. 법에 따라서. 맞죠? 그래서 이런 애들 우리가 추정부채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에 가끔씩 말문제로 어떻게 출제 하냐면 부채는 반드시 금액이나 지급 시기가 확정돼야 된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 이론 답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되는 부채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충당부채랑 우발부채라는 게 있어요. 자, 결론부터 이거 외워주시죠. 결론. 자, 충당부채는 부채가 맞고요. 우발부채는 부채가 아니에요. 일단 이 결론 외워주셔야 돼요. 알죠? 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충당부채가 뭐고 우발부채가 뭔지 들어보시면, 요거는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분 전기차 업체들 있죠. 뭐 현대차도 있고, 뭐 미국의 뭐 미국의 뭐 GM이나 이런 이제 그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요. 알죠? 배터리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배터리 납품하는 업체를 X라고 할게요, 그냥. 알죠? 자, 그 X가요. 그 미국 전기차 회사에 배터리를 납품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배터리 사고 난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배터리 사고 나면 차 리콜하는 거. 알죠? 사고가 나가지고요. 리콜 됐어요, 리콜. 알죠? 그래서 소송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기차 회사에 납품하는 X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소송에 걸렸고요. 근데 실제로 얼마의 돈이 나가고 소송에서 질지 이길지도 모르잖아요. 맞죠? 근데 배터리 사고가 그 배터리 때문에 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그 X 회사 입장에서 분명히 내가 소송에서 거의 질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분명히 소송에서 질 것 같으면 돈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회계 입장에서는 뭐냐면 부채는 가급적 미리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비용을 미리 조기에. 어떻게 하냐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얼마지? 그 4천만 원만큼 4천만 원이 아니라 4천억만큼 미리 비용 잡아놨어요. 왜냐면 소송에서 져가지고 한 4천억 정도 나갈 거라고 회사가 추정을 한 거거든요. 알죠? 그러면서 그만큼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부채를 잡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소송에서 지지도 않았는데? 소송에서 거의 질 것 같잖아요. 맞죠? 그러면 실제 회계에서는 미리 비용하고 부채를 같이 잡아버려요. 어차피 나중에 나갈 거니까 미리 비용 잡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의무가 거의 확실시 되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럼 추정해서 한 4천억 정도 소송비가 나갈 것 같다. 소송에서 져가지고 4천억 정도 배상할 것 같다라고 그 회사가 추정을 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다 그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실제로.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충당부채다라고 해요. 됐죠? 그럼 충당부채는 여기 보시면 부채가 맞다라고 돼 있죠? 그럼 부채가 맞으니까 금액을 추정을 해야 돼요. 알죠? 그래서 이 충당부채는 실제로 재무제표에 써야 됩니다. 부채로 인식을 해요. 알죠? 자, 근데 우발부채는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배터리 사고 때문이 아니라 그 전기차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배터리 때문에 아니라 차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소송을 당하긴 했는데 우리 X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책임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책임이 일부 있더라도 거의 우리 회사가 배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발부채라고 해요. 추정되는 부채지만 내가 무언가를 갚을 가능성이 높지 않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의 부채로 공시는 하지 않습니다. 알죠? 의무가 높지 않으니까. 우리 부채는 의무가 높아야 돼요. 아시죠? 대신에 주석으로 공시해줘야 돼요, 여러분. 왜냐, 들어보세요. 만약에 실제로 우리 회사가 만약에 공시도 안 했는데 소송에서 져버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소송에서 졌어, 갑자기 판사가 또라이여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주주들 손실 발생하죠. 맞죠? 얘네들이 우리가 소송 걸린지도 몰랐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석으로 어떻게 알려주냐면 소송이 걸릴 때 우리 회사 지금 배터리 사고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석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주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혹시라도 지면 이제 주가 팍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팔지? 아니면은 이거 우발적이니까 계속 가지고 있자. 이렇게. 맞죠? 판단을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아셨죠, 여러분들? 최근에 시험에 이렇게 냈었어. 어떻게 됐냐면 우발부채는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알죠? 주석으로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주석 뭔지 아시죠, 여러분? 책 같은 거 읽으실 때 그 아래에 작게 되어 있는 거. 그죠? 자, 됐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가끔씩 충당부채 정의 물어보거든요. 여긴 충당부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충당부채는 여기. 자,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요. 또는 얼마가 나갈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부채가 맞아요. 아까 했던 의무가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과 관련된 것도 회사가 부채 잡습니다. 미리. 되세요? 어차피 나갈 거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은 당연히 의무가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당장 퇴사하면 퇴직금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예요, 얘. 여러분들, 우리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뭔가 나가겠죠.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맞죠? 왜 이런 용어 나오는지 이해되시죠? 이미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국말을 직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금액을 모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측정이라고 되지 않고 추정이라고 돼, 추정.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됐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엄청나게 나오는 개정 과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예요. 자, 들어보실게요. 자, 들어보세요. 이거는 빨리 여러분들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서. 자, 들어보실게요. 자,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종업원이 1년 동안 여러분들 근무를 했어요. 그럼 종업원이 1년 동안 이렇게 해볼까? 종업원이 여러분들 10년 동안 근무하고 퇴사했대요. 우리 회사에서. 그러면 종업원이 10년 동안 수익을 안겨줬죠. 맞죠? 그럼 우리가 회계에서는 비용을 원샷으로 잡으면 안 되죠. 수익하고 대응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실제로 10년 뒤에 퇴사했을 때 그때 퇴직금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때 비용하면 어떻게 돼요? 수익은 10년 동안 잡히는데 비용은 한 방에 잡히니까 회계의 대원칙인 비용이 수익을 따라다닌다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2월 31일마다 얼마의 퇴직금이 나갈지 추정을 해요. 기말 마치 대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말에 퇴직금이 한 1,000만 원 나갈 것 같아. 그러면 미리 부채를 잡아놔요. 확실시 되니까. 그래서 대변에 부채 1,000만 원 잡고 미리 비용 잡아요. 비용 퇴직급여 1,000만 원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매년 말 이렇게 퇴직급여라는 비용 잡아야 10년 동안 수익 잡히고 비용도 10년 동안 잡히는 거잖아요. 대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논리가. 알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아시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손충당금하고 논리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단지 개정과만 달라요. 알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할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거 아닙니다. 여기 대손. 자, 여기 보시죠. 53페이지 퇴직급여 충당부채고요.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요거 적으시면 돼요. 그 53페이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다가 요거 적으시면 돼요. 요거. 여기 다섯 번째 거. 하나, 다섯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있죠. 여기에다가 요거 적어서 특별 97 이런 거.